네, 이것머니 216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고요. 오늘은 권혜리 기자하고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리를 옮겼습니다. 남들 물 먹는 자리 옆에서 이렇게 혹시 누가 물 마시러 오면 물 뜨지 말라고 커피 가져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그 커피 머신 소리 난다고 붙여놨었잖아요. 달래가면서 방송을 했던 시절에서 벗어나서 이게 사실 전부터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말씀드렸던 건데, 왜냐면 이제 목소리만 듣는 분들한테는 워낙 음질이 거의가 안 좋아가지고 네. 예, 그냥 저희가 그 TV 녹화할 때 쓰는 그 와이어리스라고 하는 마이크를 차고 하다 보니까 네. 목소리만 듣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었어서 이 자리로 좀 옮기면 안 되냐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 예전에 녹음하던 녹음실. 그렇죠, 여기가 네. 까였었는데 예, 오늘부로 다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오디오만 듣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목소리가 여기가 확실히 말하기가 편해요. 좀 약간 얼굴이 가려져서 그런가요? 아니, 얼굴은 지금도 찍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마이크로 네. 얼굴이 많이 가려지니까. 아니 그냥 여기가 좀 아늑하지 않나요? 거기는 진짜 라운지 휴게실이잖아요. 네네. 약간 지나가다가 또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살짝 이렇게 열어도 보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비 오면 빗소리 들어가고 약간 좀 노출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장소는 가리지 않습니다만은 네 듣는 분들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좀 약간 오디오가 댓글도 좀 달렸었는데. 이게 이제 라디오 같은 데서 쓰는 그런 마이크로 하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좀 더 잘 들어가죠. 그래서 듣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일단은 먼저 들고요.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타이밍 잡느라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일이 생겨갖고 여기 지금 카메라도 있고 이 옆에. 이게 큰 데서 하니까 늦은 게 더 잘못한 거 같아요. 티가 나죠. 네, 확 나네요. 설정 와서 앉으려고 그랬는데. 방송 그런 점에선 주의가 좋구나. 왜냐면 저희가 손수욱 기자 기다리느라고 한 15분을 허비를 했단 말이죠. 네네. 앉아서. 네, 네. 그건 뭐 의미 있는 얘기들 했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방송 안 하고 네. 일단 15분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선배한테 스타트를 늦게 카톡 이렇게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너무나 무거운 얘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엔 좀 이제 가벼운 얘기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마다 표정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 댓글도 있었고, 그죠? 뭘 할 때마다요? 술 얘기할 때마다. 네. 어제 정부가 술 관련한 네. 뭔가를 발표를 했어요. 되게 좋아하네요. 아니 저는 뭐 네. 어제 발표하고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아침에도 얘기했죠. 아침에 얘기하기 뭐 하다면서 얘기 다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사. 근데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권혜리 기자가 방송하는 6시 45분에도 드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 6시 45분에도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있죠. 네.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누구랑 그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 학생 때는 그런 거를 이제 아침에 새벽에 누군가 그렇게 술을 먹고 있는 걸 보면 왜 저렇게 저래 아침부터 왜 저러고 있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회사 다니고 나서부터는 아침에 술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부럽죠. 인생 성공한 분 아닌가. 이 시간에 저렇게 술을 여유 있게 술을 드시고 계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본론이 아니었는데. 네. 전해 주시죠.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 네, 어제 한마디로 그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좀 가장 많이 좀 관심을 갖고 뭐 저희가 보도도 하고 또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게 일단은 그 주류 술 배달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정부가 정한 것. 술 배달. 네. 예. 그러니까 원래 술은 단독 배달은 못 해요. 통신 판매가 원래 안 돼요. 전통준 됩니다. 네, 전통준 되죠. 네네네. 전통준은 온라인 판매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문화적인 이유 같은 걸로 그렇죠. 조금 다른 술보다 규제가 좀 적게 있고요. 원래 다른 술들은 온라인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있었어요. 예외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경우에 그 음식에 딸려 보내는,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는 음식에 부수하여 보내는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치킨은 생맥주. 그렇죠. 근데 치킨 생맥주도 사실 된 거는 2달 전부터요. 그렇죠. 원래 안 네, 되는 원래는 거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치킨에 캔맥주, 병맥주만 되다가 그게 좀 재밌는데 왜 생맥주는 안 되냐? 왜냐하면 생맥주 같은 경우는
페트병 같은 데 따라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주류에 대한 임의 가공이라고 원래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사실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주류 관련해서 각종 규제들이 좀 풀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작년에 생맥주도 치킨과 함께 배달시킬 수 있다고 바뀌어서 올해 3월부터 그거는 적용이 됐었었고요. 아무튼 음식을 배달할 때 그 술을 딸려 보내는 것 정도는 된다.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음식에 술을 딸려 보낼 수 있는 정도라는 기준이 뭐냐?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일선 영업장에서도 혼선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괜히 좀 과하게 영업하다가 또 걸리면은 우리가 또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목소리들도 있고 소비자들도 혼란스럽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이제 좀 기준을 정했는데 한마디로 음식에 술을 딸려 보낼 수 있다는 수준은 음식값이 배달되는 음식값이 술값보다 많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치킨이 2만 원이라고 하면 술은 2만 원 초과가 되면 안 된다. 같이 딸려보내는 술은 2만 원까지는 되는 거죠. 2만 원까지는 되는 거죠. 만약에 뭐 짬뽕 7천 원짜리를 시킨다고 하면 술도 딱 7천 원까지만 되는 거예요. 야, 짬뽕 7,000원에 술을 7,000원어치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보통 되는 짬뽕은 소주 네. 시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요. 넘을 일은 두 없어요. 병이죠, 그러면 네, 사실. 넘을 일 없어요. 네. 병 안 나옵니다. 요즘 2명 안 받. 조금 더 받는 거 4,000원 같은데. 받으니까. 네. 한 병이 돼야. 그럼 그러면- 짬뽕에 군만두를 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죠. 짬뽕에 결국 군만두를 올라가네요 시키면. 음식값이. 근데 또 군만두 시키면 맥주 시켜야 되는데. 근데 보통 네. 저 중국집은 한 15,000원 정도 기본 이런 이제 얘기가 많네. 네. 그 음식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네. 15,000원 이상 돼야 배달 가능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서 네. 그건 좀 그래서 사실 요거는 근데 지금 액수를 짬뽕 7,000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8,000원 많이 받죠. 짬뽕 한 그릇에 8,000원을 받는다고요? 네. 그거 너무 비싼데 아니에요? 아니, 그보다 싼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짬뽕 5,000원 정도면 충분히 먹지 아 근데 않나요? 짬뽕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저희 동네 그렇긴 한데. 문어 짬뽕도 있던데. 아, 그런 거 네. 하면 비싸죠. 네. 뭐 차돌 짬뽕 이런 거 하면 비싼데. 차돌 짬뽕, 문어 짬뽕 이런 거. 7,000원 짬뽕 7,000원 얘는 조금 서민적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날려주세요. 네. 날려주세요. 난리라고요? 아니. 아니, 네, 넣어주세요. 아니, 이거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잠깐 정적이 흘렀다. 짬뽕 7,000원 좀 센 것 같아요. 이거 아무도 못 잡았죠. 에. 딴 생각하고 있다가 짬뽕 네. 7,000원? 아니, 갑자기. 근데 그래서 지금 다시 오늘은 술 네, 얘기로 네, 돌아가서.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들으셨을 때 당장 생각을 하시겠지만 치킨이 2만 원 정도 하니까 요새 배달 치킨들 그러면 소주 시키면 사실 5병은 시키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죠. 근데 치킨에는 맥주 시키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맥주를 시켜도 어느 정도 꽤 시키는 한 마리에는 2만 원 맥주 2만 원치 시키면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같이 시킨다고 뭐 하면. 2,000cc 정도 올 거예요. 네. 한 마리 시켜서 맥주를 얼마나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소주나 맥주 같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술의 배달량이 제한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뭐 정부에서 한 얘기는 그런데 이제 가격으로 봤을 때 뭐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술 예를 들면 양으로 보면 거기는 750ml짜리 오는데 뭐 이 정도면 딸려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격 제한을 함으로써 사실 비싼 술 어떻게 보면은 그걸 배달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뒀다는데도 좀 생각을 해달라 그런 얘기도 좀 하긴 근데 하더라고요. 와인 배달 같은 거요. 네, 와인 배달이요. 그렇죠. 이제 음식과 그런 걸 함께. 막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자를 시키면서 와인을 시킨다. 어제 정부의 발표는 사실은 핵심이 뭐냐면 국산 그렇죠. 술을 더 마시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국내 주류 회사에게 어떻게 하면 맞아요. 좀 뭔가 이득이 되게 제도를 좀 고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와인 얘기가 나온 건데 네. 근데 실제로 뭐 음식 시키면서 와인을 배달해서 먹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몇 번이나 해봤는데. 와인을요? 네. 와인을요? 네. 와인을 배달을 시켜요? 그러니까 음식과 함께 와인을 음식과 배달시켰어요. 함께 와인 배달해주는 그럼 데가 와인이 있어요? 병째 네, 와요? 그건 몰라서. 와인 병째가 병째로 와요. 음. 배달의 민족에서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뭐 시켜 먹는다고 할 때 그 음식 시키면서 와인 같이 어떤 음식을 시키면 와인을 같이 배달해주는 경우가 그때 무슨 뭐- 스파게티 이런 거. 뭐 그런 거 시켰던 것 같아요. 스파게티, 아. 피자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이렇게 되면 네. 그 경우도 힘들어지겠네요. 네. 그 사실 경우가. 저희도 그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집에서 나가기는 싫고 아, 그런 경우 와인 있겠죠. 마시자 네, 네, 해서 와인이 배달이 된다는 식당을 찾은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해서 한 2번 저는 배달 시켜 먹은 적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힘들어지겠죠. 저는 솔직히 음식 시키면서 술 배달을 시켜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전 진짜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페트병에 생맥주 한 담아서 번도 안 하는 것도 한 해봤어요. 번도 안. 저는 항상 있죠. 집에 있습니다. 아, 이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네. 비싸잖아요. 네. 어쨌든간에 그렇게 오는 술들이 네네. 비싸고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산 생맥주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학교 다닐 때 네. 학교 앞에서 싸게 파는 때 네. 이렇게 휩 몰려가서 먹었던 그때는 네. 이제 대신 병맥 이런 건 비싸니까 네. 병맥 같은 거 못 먹고 생맥 먹. 학교 앞에 생맥이 워낙 싼 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데 가서 노가리나 무슨 쥐포 같은 거 시켜놓고 맞아요. 먹을 때 생맥을 먹었던 거지 집에서까지 그 맛을 느끼고 싶지는 않아서 제가 아, 이거- 농반심 왜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몰라요. 요새는 이제 인증하는 그러니까 무슨 그 네. 맥주 회사에서 인증해서 생맥주 파는 가게들이 생겨서 네. 좀 맛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물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지는 거고 하기 때문에 아리수맛 맞아요. 아리수맛 생맥주인 경우들이 저는 종종 있었어. 이게 먹는데 기분 나쁜 게 먹는데 물 맛이에요. 아, 물 맛이야. 제가- 근데 아니 주량이 근데 약하니까 생맥주는 그 관 청소나 이 보관 이게 맞아, 엄청 정말 중요해요. 중요해요. 엄청 그래서- 중요해요. 이 얘기를 하려고. 네, 네. 생맥주 맛은 그 가게마다 정말 맛있는 맞아요, 데가 있는데 맞아요. 그 가게는 생맥주 보관 그다음에 관 이거를 관리를 잘하는 데가 아니, 근데 있어요. 관 그래서 청소를 안 했다고 물에서 수돗물 아니, 맛이 내서 그게 맥주에서 수돗물 맛이 엄청 나냔 달라요, 말이에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네. 뭔가 뭐 수돗물 말이 네. 맛이 그거는 없어지는 그러니까 건 아니고 탔다. 물을 물 많이 탔다. 탄 거죠. 아, 그쵸, 그러니까 그쵸, 물 그쵸. 타지 않았다는 그럴 수 있죠. 광고에 맥주 크라우드 광고도 네. 있었는데 물론 그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생맥주에 물을 타가지고 맛있는 데가 있어요. 아니, 몇몇 저는- 아, 데가. 있겠죠. 네, 있겠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데 제가 모르는 그거 거죠.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생맥을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 머릿속에서 제가 이제 그 병맥주, 캔맥주 이런 것을 구분 안 하던 시절에는 생맥주는 좀 맛없는 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다니까요. 싸고 맛없는 예, 술. 예. 그렇게 다 박혀 있었는데 회사를 들어오고 나서 그 어떤 모 동네에 이제 무슨 이자카야를 가는데 무슨 생맥주 신세계인 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정말 금요일마다 갔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좀 바빠지고 나서 한동안 몇 달을 건너뛰었는데 거기를 되게 맘먹고 다시 갔어요. 금요일날 또. 근데 갔는데 이 맛이 아닌 거예요. 딱 첫 맛에 제가 막 그렇게까지 막 맛에 막 되게 막 이렇게 막 까다롭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알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 행동을 잘 안 하는데 다 먹고 나서 그래서 나가기 전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 저희 서빙하던 분한테 혹시 가게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어머 지난 2달 동안 오시는 손님들이 이 얘기를 다 한다고 전에 오시던 분이냐고 저한테 이 얘기를 다 한다면서 주인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이제 맥주 그 이제 좀 쪽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같은 기계고 그러니까 시설을 다 넘긴 거예요. 그 전 주인이. 차이는 그럼 그거다. 청소 안 하는 것밖에 없다. 갑자기 저 얘기 네. 들으니까 그 진짜 청소가 중요하대요. 정말 김유신 중요해요. 김유신 장군이 집 앞에 지나가면서 안 들르고 장을 갖고 와서 장맛 보고 가서 집에 문제가 없구만 이러고 갔다는 그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맥주만 마시고 주인 바뀐 걸 알아내는 이 놀라운 아니, 미가. 생맥주는 정말 그 맞아요.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다 넘기고 갔는데 그렇게 됐다는 술 걸 보면 팟캐스트. 아 잠깐. 예. 자, 아니 네. 오늘 이런 얘기 하자고 시작한 아, 거예요. 예, 예. 좀 너무 그래요. 무거운 요즘에 얘기를 너무 많이 무거운 했기 얘기 많이 때문에. 했으니까. 아니 근데 좋아요. 그건 좋은데 이게 이제 그런 집들도 있지만 이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 저희 회사 앞에도 한 집 유명한 제 입장에서는 그 집 가서 맥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집이 한 집이 있는데 아나 왠지 모르고 어디 알 것 같아. 그 집 가서 먹으면 진짜 물 맛이거든요. 생맥. 근데 물 맛인데 제가 술이 약하기 때문에 몇 잔 마시면 취해요. 되게 기분 너무 나쁜 거예요. 내가 물을 먹었는데 취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몇 잔, 그러니까 한두 잔 제가 먹는데 그 한두 잔에 너무 맛있어, 맛있는데 취해 이러면 기분이 좋은데 뭘 먹었는지 모르는데 맞아요. 취하는 이게 아, 그 진짜 이 맛없는 그렇죠. 거 먹었는데 배부른 거하고 비슷한 느낌 있잖아요. 예. 이왕 먹었으면 맛있고 배부르면 만족이라도 하면서 그래 괜찮아 그러는데 맛없는 거 먹고 배는 부른데 살은 찔 것 같고 막 그 느낌. 그 찝찝한 느낌.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치킨집에서 저는 생맥주를 잘 안 시키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생맥주가 그 생맥주의 맛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제가 맥주업계 얘기 들어봤는데 생맥주 공급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교육이나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도 많고 뭐 이렇게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뭐 이런 것들 시도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수제 맥주 얘기 좀 있으면 하겠지만 수제 맥주 쪽에도 관심을 갖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저희들은 좀 아니고 젊은 분들이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댓글 같은 거 보면 시키는 그 댓글 보면 맥주만 얘기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히 요즘에는 그런 분들은 장사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글을 잘 보고 시켜봐야 돼요. 그렇게 뭐죠 그 신경 쓰는 데는 금방 알아요. 맥주 맛 생맥주 맛은 정말 차이가 맞아요. 너무나 명확하기 너무 때문에 나죠. 예, 딱 그거에 따라서 사실 저도 생맥주에 대한 그걸 깬 게 일본 여행을 딱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이거.
그때 이제 그 그렇죠. 아사히 생맥주를 돈가스 집에서 음. 돈가스 먹으러 갔는데 뭐 아사히생 써 있길래 근데 일본 맥주가 맛이 다르다더라. 그래서 한번 시켜 먹어봤는데 다르더라고요, 진짜로. 진짜로 다르더라고요. 예전 얘기죠? 그럼요. 몇 네. 년, 네, 그게 몇년 벌써 몇 전이죠. 년 전이죠. 저도 한참 일본 전 못 가본 지 6년, 오래됐는데. 7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프랑스에 있을 때 보면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나 다 그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어떤 생맥주를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되게 뭐라 그러죠? 파리도 그렇고 보면 맛들이 되게 다양한 맛들을 여기 갖고 있고 왜 이렇게 입맛을 아니 다시면서 그게 아니라 그 한잔 놓고 야가 그랬나 봐요. 당연히 생맥주 네. 그 가게를 시키면 맥주를 시킬 땐 생맥주를 시킨다라는 게 피자집도 콜라 사이다보다는 맥주를 많이 먹잖아요. 거기 그러면 그 어떤 종류 이 상표들 뭐 어느 상표 그러면 프랑스 상표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뜨는 프랑스 상표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맥주는 뭐가 있나요? 블랑. 1664 네? 1664 블랑 그게 프랑스 1664. 거예요. 아, 1664. 그거 맛있어요. 블랑이 네. 불어입니다. 알아요. 그게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하이네켄 뭐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종류별 꽃냄새, 이탈리아. 꽃맛 나는 거 아닌가요? 네, 약간 종류가 그런 되게 느낌이에요. 있어요. 1664가 맥주 종류가 같은, 되게 네. 많아요. 그다음에 뭐 라페 같은 맥주도 아. 있고, 예, 그 종류들이 쭉 있어요. 그럼 뭐 독일 쪽 맥주가 유명할 것 같은데 독일 쪽 맥주는 약간 헤비한 느낌이 있어서 또 다른 지역 맥주 있어요.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엔 또 자기네 맥주들이 있어요. 그럼 그 브랜드별로 그 나라를 꽉 잡고 있는 맥주들은 또 생맥주도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해서 딱 가서 생맥주를 먹어보면 맛있다. 그럼 사람들은 관광객들은 앉아서 생맥주를 먼저 먹어요. 병맥주는 뭐 거의 없고 생맥주를 먹으니까 관광지에선 가격도 싸고 그게. 근데 그게 되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인 것 같아요. 생맥주.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어제 발표한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렇게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의도인 거고 네. 그리고 물론 편의점에 가서 4캔에 10,000원짜리 지금 저는 그 지역 상품권으로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맛이 다양해서 사실은 맛이 좋은 것도 있지만 다양해서 먹는 것도 있는데 국산 맥주도 요새 이렇게 먹어보면 많아요. 예, 이거 괜찮네.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주 휘테일 그거 얘기하시는 네, 거죠? 네. 저도 그거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예. 그게 있었네. 이제 진짜 오랜만에 모임을 좀 했어요.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후 진짜 오랜만에 모임을 했는데 누구 집에 가는데 제가 네네. 그 국산 수제 맥주 마트에 나와 있는 걸 모두 다 먹어보자 이러고 전부 샀어요. 네. 네. 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니 그 맛있어요. 그때 선배들이 제주 맥주 얘기한 거 생각나서 뭐 한라산도 사고 뭐 제주 한라산은 육주도 소주인데? 사고. 아니 한라산이 있어요. 맥주에. 네, 그것도 캔 있고 뭐 백두산, 금강산 별거 다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야 이렇게 다양하고 막 이런 맛들이 있구나. 약간 뭐가 제일 좋았어요? 먹은 거지. 저는 근데 이거 특정 상표가 되긴 하는데 뭐 어때요? 그- 그까지 맨날 얘기했는데. 뭐. 있잖아요. 이태원에 맥파이? 맥파이. 거기서 예, 또 예. 만든 캔 맥주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거 예.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음. 맛있고 선배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서 그런지 그 제주 이태원 그것도 맛있습니다. 네. 그게 무리하지 않고 네. 귤 맛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상큼하게, 정확한 표현. 예. 무리하지 않고. 예, 네. 뭔가 이렇게 무슨 너무 들어가 있으면 막걸리 중에 좀 과한 막걸리들이 있어요. 모험 음. 막걸리 해가지고 먹었는데 이런 경우들이 과한 있는데 첨가. 과하지 않게. 그래서 지금 어제 발표한 것 중에 뭐 배달도 있지만 뭔가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 다른 네. 큰 공장에 맡겨서 그런 물건을 좀 지금까지 그게 안 됐던 건데. 네. 그게 또 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 핵심 중에 하나였는데 OEM 수제 맥주. 네, OEM 수제 맥주.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수제 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맛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거나 혹은 그냥 정말 브루어리, 정말 마이크로 브루어리 같은 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제가 방금 마트 가서 샀다 그랬잖아요. 네네. 마트 같은 데 유통될 수 있을 정도의 캔 맥주나 병인 맥주로 하고 싶으면 자신이 그런 시설을 공장을 가졌어야 돼요. 차려야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맥파 얘기했지만 거기는 좀 인기가 있고 돈이 좀 벌다 보니까 독립시설 갖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유통이 가능해졌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다른 마이크로 브루어리들이나 뭐 저희는 저희 맥주 만들어서 팝니다라고 하는 그런 바 같은 데들은 혹은 그런 데 납품하는 그런 작은 데들은 그런 유통으로는 길이 막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설에 투자한다는 게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업체들 중에서 우리는 차라리 외국에 왜냐면 외국에서는 그런 위탁 제조가 되니까 외국에서 이걸 제조해서 다시 들여오는 게 우리가 계산을 길을 두드려 봤더니 오히려 더 비용이 적게 들더라라고 해서 정부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풀어주십사라고 그동안 건의를 했던 업체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부분
좀 대형 시설, 이미 시설 갖춘 데들에서 너희 되게 맛의 노하우가 좋은데 여기서 만들자라고 얘기가 되면은 위탁 제조가 가능해져서 그야말로 거기서 만드는데 내 이름, 예를 들면 권혜리 맥주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요새 저 아는 분들 중에 네. 자기가 술 담그시는 분들이 꽤 맞아요.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밭에다가 홉을 뿌려가지고 내가 아예 홉까지 기르겠다는 분도 근데 계시고. 그 홉 냄새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뭐 저는 해본 적이 사실 없으니까. 외국 놀러 갔을 때 바에서 홉을 얻어왔거든요. 냄새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체를 진짜 그 향기가 어떤 냄새인데요? 되게 좋은 냄새예요. 이런 걸로 남자 향수 만들면 되게 좋겠다 싶을 정도로.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7, 8년 전부터 한국 맥주 더럽게 맛없다는 리포트도 쓰고 수제 맥주 같은 거를 좀 풀어줘라. 그때만 해도 한국 맥주가 정말 배짱 장사였죠. 왜냐하면 워낙 잘 팔리고 이거 안 먹으면 뭐 할 건데 너네 뭐 먹을 건데 거의 이런 수준이었고 수입 맥주가 아직까지 그렇게 활기를 치기 전이었고 그러니까 수제 맥주를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취재 갔을 때도 수제 맥주 가게가 어떤 상태들이었냐면 거기서 자기들이 양조를 하더라도 병에 넣어서 거기를 나오는 순간 불법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팔아야 되고 맞아요. 들고 나오면 불법, 캔도 만들면 불법, 다 불법이에요. 이거 완전히 무슨 뭘 못하게 거의 막아놨던 시절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큰 회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렇게 건데 했던 거죠.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입 맥주가 결국은 들어와서 경쟁을 하면서 그 우리나라 큰 회사들을 궁지에 몰아 넣으면서 정부도 뭐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어제 사실 요 기사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댓글 같은 거 보니까 뭐 세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막 이렇게 약간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세금도 그래서 정체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물론 국산 맥주의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인데 이 성장세로 보면은 우리나라 국산 맥주뿐만이 아니라 국산 주류는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2.5%씩 감소해요. 양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출고량이 2.5%씩 감소를 하고 있는데 수입 맥주는 연평균 24.4%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수입 맥주가 늘어나니까 국산 맥주가 줄어들어도 세수가 늘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수입 맥주로 세수를 챙기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국가의 그 술로 그러니까 주세 세수가 정체예요. 5년째. 근데 사실 웬만한 산업에서 세수가 5년째 정체라는 거는 그 산업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좀 약간 힘들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술을 많이 먹는 편에 속하는 나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술을 먹는 양 전체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이게 전보다는 확실히 덜 마시잖아요. 독한 술을 덜 마시죠. 네, 이른바 부어라 마셔라를 잘 안 하니까 그 전체 시장은 그대로인데 여기서 점점 이렇게 수입 주류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물론 뭐 세수 측면도 당연히 생각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시장이라는 거는 기본 존재를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작은 양조자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주류 산업이라는 게 있는 건데 여기서 과거의 잣대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는 좀 너무 규제 덕지덕지 아니냐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하는 거는 저는 필요한 일이다. 꼭 세금의 측면에서만 볼 거는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뭐 어쨌든 들었어요. 저쨌든 이런저런 계기가 돼서 좀 다양한 어차피 술이라는 거를 많이들 마시고 사는 게 현실이라면 다양한 종류를 좀 우리가 맛을 볼 수 있고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전통주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전통주 인터넷 주문 되는 거 모르는 분들도 되게 아직 많단 말이죠. 그래요? 많죠. 그러면 그 몇 년 전에 저도 종종 가던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DVD 프라임이라고 이 DVD 알아요. 20년 됐어요. 네. 저도 이제 20년 넘었죠. 저도 네. DVD 모을 때 한참 막 가던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안동 소주를 자기가 주문해서 먹었다. 근데 너무 맛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동 소주가 주문이 된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가가지고 사이트가 다운될 정도로 그 소주를 샀는데 진짜 맛있다. 굉장한 사이트. 그 사이트에 그 술에 안주를 해서 그 술에 술을 먹는 사진들을 다 올리기 시작하고 그 안동 소주 만드는 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주문이 늘어나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처음 글을 올린 분한테 선물로 또 술을 보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사서 응징하자 뭐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사자. 그래서 거기서 막 그 회원들한테는 할인도 네. 해주고 그래서 한번 확 불이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팔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라는 아직은 그러니까 전통 만주 만드는 거나 혹은 작은 맥주 만드는 분들이 홍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일을 CJ가 몇 년 전에 이제 막걸리 같은 경우는 좀 대행을 하겠다고 했다가 관뒀어요. 네. 막 그 뭐 슈퍼들마다 CJ에서 그 막걸리 냉장고 같은 거 갖다 놓고 자기들이 유통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왜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네. 돈이 안 돼서겠죠. 뭐 적자가 심하거나 오히려 적자가 많이 나겠죠. 그걸 신선하게 유통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이런 뭐 홍보랄까 혹은 유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뭔가 뭐 이걸 정부가 돕기는 힘든 문제지만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걸 좀 할 수 있는 거를 뭐 민간 기업 쪽에서도 한번 고민을 우리 저희 회사에서 요새 왜 백종원 씨 가가지고 하는 그 만남의 네. 광장 뭐 이런 느낌의 물론 밤에 방송에서 술을 보여줄 수는 없는데 그런 느낌의 네. 제 말씀은 그 느낌으로 백종원 씨가 얼마 전에 술 광고를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대형 맥주 회사의 술 광고라 뭐 그런 거 말고 약간 좀 그런 전통주 같은 경우도 혹시 뭐그 프로그램이라면 인터넷판으로 해서라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요새 제가 이제 그 가끔 이제 그 막걸리 많이 파는 주점들이 요새 또 꽤 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를 파는 송명선 막걸리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니 처음 들어봐. 송명선 막걸리라고 그게 또 그 손학규 대표가 그 막걸리만 먹는데요. 근데 이제 정말 파는 데가 없습니다. 몇 군데 없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제가 한 5군데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단맛이 하나도 없고 네, 먹어보면 이게 좀 뭐랄까 담백하네 이런 맛이 나는 그런 것들 보면 제가 좀 아쉽거든요. 이런 게 좀 잘 맞아요 본인이랑? 전 단 게 싫어가지고 김범장 거가 그 무슨 먹기만 하면 급속히 취하는 막걸리가 하나 있어요. 뭐 네, 제가 아는 게 그런 것도 네. 있죠.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 아, 막걸리도 저는 괜찮고. 근데 그 막걸리 되게 좋아요. 아니요, 그 가평 잔 막걸리. 막걸리라고 가평 잔 있는데 막걸리. 그것만 먹으면 그게 왜- 정신을 못 차려.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송명선 막걸리 같은 경우도 먹어보면 이런 술을 그 왜 지평 막걸리가 네. 그 젊은 부부가 네. 아버지 물려받아서 네네네. 그 신혼여행도 안 가고 뭐 공장 옆에 단칸방에서 살면서 해가지고 지금 뭐 지평 막걸리 굉장히 그렇죠. 네. 커졌잖아요. 네. 뭐 이제 사업적인 수완이 있는 거죠. 뭔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한 술들, 다양한 맥주, 뭐 다양한 전통주 이런 것들이 좀 선보일 수 있으면 그리고 이제 요새는 아까 권대리 기자 얘기한 것처럼 막 뭐 먹고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즐기는 차원에서 그게 권혜리 기자 아까 말했던 그 한번 판되는 맥주들 한번 다 먹어보자 뭐 이런 거 재밌는 거 좋은 거 같아요. 진짜로 실제로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 왜냐하면 요즘에 또 코로나19 이후에 가족들끼리 모이고 친구들끼리 그냥 집에서 먹을 때가 조금 맞아요. 요즘에는 그때 집에서 먹었어요. 예, 그 네. 특히 애들이 있을 경우에는 뭐 어디 식당에 가기 좀 그렇다 그래서 더 집에서 네. 가족들끼리 뭐 어차피 걸릴 거면 걸렸다 뭐 이러면서 이제 모여서 먹는데 그럴 때 좋은 것 같아요. 송명선 막걸리 그런 것도 열몇 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마트에서 우리나라 뭐 막걸리 캔만 하나씩만 다 집었는데도 종류가 막걸리 맥주. 맥주. 네. 예. 그 수제 맥주 중에 국산 수제 맥주 중에 흑맥주라는 광화문 있어요. 그것 빼고 다 먹어본 것 같아요 그날. 약간 얘기가 좀 나오는 거. 광화문을 왜 못 먹어봤어요? 거기 없었나 없었어요. 보죠. 예. 근데 그거 말고도 맥주는 특히 네. 편의점에 있는 맥주들도 꽤 네네네. 종류가 많고 뭐 퇴근길 뭐 이런 맥주도 퇴근길 있고 뭐. 그러니까 퇴근길 강서 달선 이미 먹었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날 근데 이제 이게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이름들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동네 맥주들도 있죠. 뭐 동네 맥주도 있는데 이제 법을 고쳐야 됩니다. 법을 고쳐야 되는데 사실 법을 함께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그 배달할 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부분 그 부분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네네. 미성년자들이 맥주를 음식을 시키면서 맥주나 술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먹는 경우 그게 지금 조사를 해보면 미성년자들이 술 사는 방법의 30% 이상이 배달할 때 시킨다예요. 네. 그게 네. 업주들은 특히나 앱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앱으로 그 주문을 받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고 네. 앱업자들한테는 그 확인을 해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팔면 결국은 업주분들이 다 네. 책임을 뒤집어 쓴단 말이죠. 근데 처벌이 두 가지예요. 보니까
영업 정지 먹는 거는 기본이고 벌금까지 물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업주분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꼭 현실적으로 맞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법을 같이 고쳐야 되는 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배는 고쳐졌거든요. 네. 담배는 이제 고쳐졌는데 고쳐질 예정인가요? 제가 그때 체크를 못 해봤는데 술도 속여서 사는 애들도 좀 혼쭐을 내는 너네 그렇죠. 이거 속여가지고 사면은 사서 괜히 저 선량한 요새 누가 그거 4,000원짜리 저 맥주 소주 팔려고 그 그렇죠. 그러겠어요. 미성년자한테 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양심적으로 하는 그래서 건데. 이번에 그 기준 명확하게 하면서 한 얘기가 업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 자영업자 분들도 아니 이거 괜히 이렇게 하다가 뭐 문제가 생기면은 막말로 나만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좀 기준 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방금 김범주 앵커 얘기한 것처럼 아니 지금 일단 수제 맥주 쪽의 제조와 유통에 있어서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네. 근데 네. 이 그 주류 배달 부분에 있어서 이거 이렇게 2만 원짜리 치킨 시키면은 사실 소주 5병 혹은 뭐 맥주 뭐 페트병 막 3병 막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면은 이거는 애들이 미성년자들이 음주가 이제 좀을 하게 되는데 좀 구멍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걱정이죠. 예, 네. 실제로 그렇죠, 현실에서 지금 방금 김범주 앵커 얘기한 대로 30%는 그렇게 배달시켜서 먹어가지고 술을 구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요거와 함께 진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자분들도 좀 억울한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좀 미성년자에게 술 파는 거는 확실히 좀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보완도 같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서둘러야 일단 되겠죠. 법 규정을 보완을 해야 되겠죠. 어느 쪽을 처벌하고 뭐 어디를 더 처벌하고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 뭐 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이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예를 들면- 배달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그냥 실제로 자기 매장에 들어왔을 때에 비해서 네.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법적인 책임은 분명히 근데 예, 있는 거죠. 영업 정지 그래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먹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치킨집을 하는데 배달을 했는데 맥주가 갔는데 그게 청소년이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네. 뭐 이제 가게에 들어와서 먹을 때 뭐 이럴 때는 그게 가능한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시킬 때 그 앱이 성인 인증이 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뭐 가서 현장 결제로 신분증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맘 먹고 속이자고 하면 둘 다 거의 그렇죠. 통과할 수 있죠. 그 업자 쪽에서는 이게 이 사람이 정말 미성년자다라는 거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아니긴 해요. 결국 약간 시키는 쪽의 책임도 정말 좀 그렇죠. 있어야 요거는 질서가 잡힐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제 발표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거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그 부분까지는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아닌 거고 네. 기획재정부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세제라든가 지금까지는 뭐. 왜냐하면 실제로 술을 배달을 해온 건 맞는데 그게 불법이지만 눈 감아줘 왔던 거에 대해서 말이 되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그러면 할 수 있게 고쳐주겠다라고 기획재정부가 얘기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모호했던 거. 네, 네. 이제 그런 네. 그 미성년자가 술을 사는 행위에 네.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는 또 다른 부처, 네. 다른 그 곳에서 관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그건 이제 그쪽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이 가야죠. 관계부처에서 요거를 이제 여기 기획재정부는 사실 세제라든가 이런 쪽에 그 규제 관련된 부분을 푼 거고요. 그거는 조금 이거는 그냥 지나가지 말고 관계부처에서 좀 같이 그런 쪽에 뭐 처벌 이런 부분은 좀 정교한 방법을 고안하면 좋겠다. 네,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하여튼 간만에 술 얘기하느라고 한 30분 밤새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사실 마시면서 해야 아,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 기네스에는 질소가 들어간대요. 질소를 넣어서 거품을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나 봐요. 질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네. 기네스 맥주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 맥주에는 질소를 넣는 게 금지돼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 그래 니네도 질소 넣어도 된다. 그런 것도 풀렸고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그다음에 왜 그 유명한 너무 좋아. 아니 나 말하는 것 그냥 같아요. 정보 네. 전달하고 있어요. 네, 아니 표정이. 네, 아니 그리고 그 되게 유명한 화장품 있어요. 여자들 화장품 SK2라고. 네 SK2 일본 거죠. 그 네, SK 게 SK2. 아니죠. 예, 네, 근데 네. 거기
저도 제가 쓰는 건 아닌데 그게 뭘 광고를 하냐면 네. 그 피테라라는 성분이 네. 그뭐 술 빚을 때 나온대요. 그렇죠. 예. 그- 와인 빚을 때 아니야, 처음에 걔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SK2가 제가 예전에 그 일본 브랜드인데 그게 아마 그 제가 얼핏 기억하기 유통할 때 기억하기로는 그게 이제 일본 술을 담글 때 네, 일본 술을 담글 때 일본 술을 일본 술을 담글 때 쌀술. 술을 네. 네, 쌀로 술을 담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만지는데 그거를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하셨는데 손만 아주 부드러워지잖아. 백옥 같은 손이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속 그 술 속에 들어갔다 일본 지금 왔으니까. 홍보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 아닙니다. 그게 SK2의 마케팅 스토리예요. 아, 일본 그거를 제품이 홍보가 되는 거군요. 아, 근데 뭐 네. 효과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그거 알 수 없죠. 그거는 알 수 네. 없죠. 아무튼 그래서 그 피테라 에센스라는 게 되게 베스트셀러예요 세계적으로. 근데 그 말하자면 그거는 다시 말해서 술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술 만들고 남은 술찌꺼기로 그걸로 이제 화장품 만든 거죠.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원래는 그런 술을 만드는 제조 시설에서 그런 게 남는다고 해서 그걸로 다른 부산품 뭐 예를 들면 또 효모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빵이나 화장품 같은 거 그런 거를 만드는 게 금지돼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풀어주고 만들어도 된다. 그런 걸 가지고 남은 그럼 찌꺼기를 우리도 가지고. 이제 그런 화장품 나오겠네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것도 막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못 쓰게 막은 건 아닌데 네. 그 시설에서 이제 다른 제품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가지고 네. 나가서 하는 건 되는데 거기서 못하게 했었다. 네. 보면 우리가 뭐 과자 같은 거 보면 이 제품은 복숭아 뭐. 뭐를 다 만든 데서 같이 만든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에는 이제 그런 게 안 된 거죠 주류 제조 시설은. 근데 이제 이게 된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전에는 주류 배달은 주류 그 검은 스티커 붙이지 않은 걸로는 배달 아예 옮길 수가 없었는데 그냥 일반 택배 차량으로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바꾸고서 좀 약간 생산과 유통 쪽에서는 그 부분은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일반 네. 택배차들도 그러니까 술을 배달을 할 수 있게. 그 전까지는 배달할 수 있는 차가 따로 있어가지고 네, 전통주를 맞아요. 시키면 또 그 차를 불러서 네. 그 차가 굳이 배달을 해야 되니까 배송료도 비싸고 네. 번거롭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냥 포장을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새 네. 뭐 냉동 포장 얼마나 잘 됩니까? 그러니까 술을 네. 냉장 포장 잘해서 일반 택배로 붙일 수 있게 네, 해준 네.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받아 먹는 입장에서도 훨씬 편하고 쉽고 특히나 이제 보내는 분들의 부담이 많이 줄었죠. 네. 전통주 만들어서 보내는 분들의 네. 부담이. 네. 그런 부분은 뭐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제한들이 있었던 거를 잘 풀었던 것 같아요. 좀 잘 풀어. 붙어 있다 보니까 붙어 있던 규제들 그런 거 좀 많이 이번에 정리를 네. 좀 한 것 같은. 기존 관행이었고 거의 그거에 대한 기득권층들이 좀 있어갖고 그거의 저항 때문에 그리고 뭐 국세청도 솔직히 세금 걷고 뭐 이런 게 편하니까 그냥 방치했던 측면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조금 더 우리가 다양한 이 맛이라는 게 이제 전두환 저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왜 뭐 쌀 아낀다고 왜 전국에 술 못 만들게 하고 그러면서 끊겼던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쌀로 밥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술을 빚냐 이래가지고 사실 못하겠던 하면서 끊겼던 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뭐 그때는 그때의 어떤 뭐 사회적 상황이라는 상황이 게. 있었다라고 뭐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좀 그런 제한, 낡은 제한들, 그게 몇십 년 된 제한들인데. 그런 지금 것들도 쌀 풀어서 소비도 예전 같지 않죠. 그럼요, 쌀이 남아도는데요, 뭐. 있죠. 네. 그래서 막걸리는 좀 한때 되게 부흥하다가 조금 약간 네, 지금 줄어들다가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왜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벨기에 같은 데 가도 맥주 진짜 집집마다 수도원마다 다 맛이 다르잖아요. 벨기에 못 가봤어요. 벨기에 아니, 맥주 진짜 벨기에 맥주도 제가 도수가 높아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맥주들 중에 수도원에서 만든 게 라페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수도원들이 네. 맥주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수도원 바이 수도원으로 그러니까 수도원들이 그렇게. 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예. 뭐 와인 사업도 하고 또 맥주 벨기에 사업. 포도가 안 나는 데는 맥주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물 좋은 데는 화장품 사업도 하고 예. 뭐 이렇고 하는 맞아요. 유명한 것들이 지역마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가보니까. 맥주 진짜 벨기에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도수 높아요. 그리고 지금 국산 술 살리자고 시간 얘기해놓고 맥주는 벨기에다라고 가는. SK2, 전 동의하지 않아요. SK2 그 피테라 SK 요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니, 않아요. 이거는 SK2는 설명을 하려고 저기 이런 편집해 주세요. 우리 그거 국산 홍보한 게 맥주의 아닌데. 규제가 풀린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네. 예. 빨리 다음 이야기로 네, 넘어가도록 토픽으로. 하죠. 네. 오늘 뭐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얘기하다가 네. 즐거운 얘기를 하자 그래요. 오늘은 즐거운 얘기. 즐거운 얘기하자 그래서 여행 얘기를 좀 해봐요. 네. 올 여름에 여행 피서 갈 수 있을까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해외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해외 국내는 못 갈 것 같아요. 국내 여행은 국내 여행을 경쟁이 되게 치열할 것 같아요. 가야죠. 예. 그러니까 갈 수 있을까? 근데 약간 있을까는 약간 지금 유럽 나라들은 이거를 빨리 풀려고 관광이 안 되면 관광 저기- 때문에 푸는 거예요. 예. 예, 자연 이런- 수입 그래서 때문에 굉장히 좀 빨리 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고 있는데 지금 다음 달 15일부터 거의 대부분의 국경을 열겠다. 특히나 네. 남유럽 나라들이 관광에 워낙 의존을 많이 하고 네. 있는데 이대로 가면 경제가 붕괴될 상황이라서 음. 그러니까 그 오스트리아하고 독일 같은 경우도 저도 몰랐는데 예를 들면 여름에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오스트리아로 그렇게 여행을 많이 온대요. 그래서 여름 오스트리아 관광객의 30% 이상이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독일하고 이거 문을 닫으면 끝장인 거예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라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요청해서 빨리 열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건 반대 상황이 이탈리아 국경은 열려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지금 그렇게 뭐 상황이 딴 데보다 심한 것도 아니고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여행을 오지 않는다라는 걸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문을 닫아놓고 독일의 문을 열려고 지금 다들. 그렇죠. 제일 잘 사니까 그렇죠. 그 오스트리아에 볼 데가 되게 많아요. 사운드 오브 뮤직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름에 좀 높잖아요 지대가. 그런 데도 있고 뭐 근데 하여튼 그래서 준비들은 하고 그 알프스 쪽 그쪽 얘기하시는군요.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네. 그쪽에. 그러니까 갈 수 있을까로 물으셨으니까 네. 준비들은 다들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면 갈까? 그게 저는 그런 것 또- 같아요. 숙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미국 CNBC가 쓴 기사가 있어갖고 이제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호텔이 어떻게 변할까? 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한 되게 긴 기사 취재를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호텔 체인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쫙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밌겠네요. 올 여름에는 호텔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그 내용 중에 재밌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최근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생이나 안전 면에서 어떻게 네. 그게 보장이 될 것이냐 그래서 대형 호텔 체인들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호텔 체인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쭉 길게 썼는데 이게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그 숙소에 묵는 것까지를 순서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호텔들은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 호텔 체인들도 그렇고 소비자의 동선을 다 따라서 연구를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공항 픽업부터 이제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이제 모르는 부부들끼리 이렇게 하면 한 차로 이렇게 네네네. 호텔로 픽업을 해줬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픽업을 이제부터는 각 차로 해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차 배차 간격이 훨씬 커질 것이고 호텔은 당연히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VIP들을 못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차량 소독 문제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쓸 거다. 그다음에 이제 호텔에 도착을 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도어맨이. 네,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게 꼭 손님 측면에서도 있지만 도어맨의 인권도 그러니까 이 바탕은 뭐냐면 미국 기사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기사들의 특징은 호텔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권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는 문제, 그 다음에 짐을 들어주는 문제, 네, 그 얘기를 하대요. 그 다음에 저는 그거 싫어하니다 솔직히. 팁 줘야 왜? 돼서. 이게 더 저도 이 제가 기사를 끌고 가면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좀 건너뛰면 로비에서 이제 꼭 우리가 프론트로 가서 이제 저는 누군데 우리 또 영어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어 프랑스 불어 준비해야 되는데 제 이름은 뭐고 뭐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약 그 종이를 내밀잖아요. 이 과정이 필요 없어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접촉하고 예를 들면 크레딧 신용카드를 주면 신용카드를 받고 뭐 이런 접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그 포인트가 접점을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로비에 들어가면 일단 사람이 모여 서 있지 못하게 장애물들을 조금 만들 거고 조각품 같은 걸. 그다음에 프런트에 가면 거기 이제 플라스틱 같은 유리가 강화 유리 안쪽에 사람이 있고 은행처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럼 체크아웃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방키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키를 제가 쓰고선 반납을 하면 그걸 다 또 일일이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의 호텔들은 어떤 준비를 하냐면 방에서 아예 그러니까 체크인을 그 프런트를 안 가고 그냥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하는 거고 방키가 아니라 핸드폰의 NFC 기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핸드폰을 갖다 대면 그 방 문이 열리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한 단계 그러니까 뭐 카드면 카드, 열쇠면 열쇠 이런 걸 거쳐서 손님과 그 거기 직원이 그
이 바이러스를 주고받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안 되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정말 즐거운 저도 소식이네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냐면 짐 들고 들어오면 막 정말 어, 설명해주면 맞아요. 우리 솔직히 약간 팁을 얼마 줘야 되지? 그쵸. 막 이런 거 네. 부담되잖아요. 네. 그거 없어지는 거고 열쇠 그냥 자기가 그 가방 들고 들어와서 그 저기 대신에 그런 건 거기다 놓겠죠. 뭐 카트 깨끗이 닦은 카트 같은 건 놓겠죠. 그래서 들고 돌돌이 끌고 올라가서 자기 핸드폰으로 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제 체크인을 다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나라는 이미 무인 모텔로 활성화된 저도 이 기사 보면서 네. 이게 의외로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이 환영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항상 들었는데 빠르군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게 이제 CNBC 얘기죠. 그 다음에 좀 로비 거쳐서 방에 들어왔잖아요. 네. 이제 그럼 또 네. 방도 되게 바뀔 건데 이 방이 청소가 이제 제일 문제가 그러겠죠. 될 거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청소하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호텔들은 지금 손님 물론 거의 손님도 없지만 손님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손님이 나간 뒤에 24시간이나 72시간 뒤에 청소를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그 균이 그만큼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청소를 하기도 하는데 뭐 앞으로 손님이 많아지면 그렇게 되기는 힘들 거고 이게 방에 들어가면 CNBC 예상에 따르면 그 소독하기 힘든 물품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식용 베개 같은 거 있잖아요. 베개도 하나만 딱 있으면 되고 장식용 베개.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볼펜, 팜플렛, 메모지 이렇게 청소하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질 거고 그다음에 로비에 그게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동남아시아 리조트 이런 데 가면 왜 그 환영 음료 웰컴 드링크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시원한 손 타월 뭐 이런 거 주잖아요. 이제 그게 방에 있을 거라는 거죠. 굳이 거기서 들고 나오지 않고 한마디로 그냥 안 만나겠다. 안 만나는 거. 예, 그래서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면 이제 미국은 이미 시작한 데가 있는데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진공 포장을 해놓은 거죠. 우리 이거 깨끗이 청소했어요, 소독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안에 뭐 이렇게 그 기념품 키트가 아니라 방역 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마스크, 비닐 장갑 이런 것들을 포장해서 놓는. 근데 이게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고 있다. 일부 호텔들이 시작을 했어요. 특히 큰 호텔 체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청소 문제 때문에 무슨 그 뭐라 그러더라? 위생 관리 매니저, 하이진 매니저를 따로 고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새로. 그래서 어디를 청소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의 패러다임도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시트 갈고 뭐 바닥에 청소하고 이랬는데 상대적으로 뭐 리모컨 같은 경우는 TV 리모컨 같은 경우는 그냥 똑바로 놓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손잡이, 문 손잡이를 그렇게 닦진 않잖아요. 그래서 청소 포인트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청소하시는 분들을 다 새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 뭐 텔레비전 리모컨, 그다음에 컵, 물론 컵은 닦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소 패턴이 다 바뀐 거다. 그다음에 그 불 켜고 끄는 스위치, 수도꼭지는 닦죠. 스위치 같은 거 깨끗이 안 닦는데 그런 손이 닿는 곳들 위주로 청소 패턴이 바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지금 손승욱 기자 얘기하는 것만 쭉 들어봐도 청소 총괄 관리하는, 그러니까 소독 관리하는 위생 관리하는 매니저 사람, 뭐 그 정도는 고용이 되겠지만 일단 도어맨부터 날아가고요. 짐 배달해주는 분도 날아가고. 팁도 없어지겠죠. 뭐 팁도 그거는. 없어질 네.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자체가 상당히 많이 사라질 거고 뭐 리셉션도 그러면 더 줄어들 수 있을 거고 청소도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어메너티라고 부르는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외주에서 그냥 포장해가지고 갖다가 하나씩 놓는 거니까 손도 좀 더 줄일 수 있을 거고. 특히 그 미국 일부 호텔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으로 바이러스 소독을 할 수 있는 공공 복도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건 로봇을 벌써 주문을 해서 시험 가동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김범재 앵커 말한 대로 실제로 왜냐하면 로봇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잖아요. 항상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뭐 이렇게 이 기사에는 어느 호텔이 뭘 채용해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지만 미국의 유명한 호텔 체인들의 이름을 쫙 걸어나면서 이미 실험에 들어갔다, 이미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게 무슨 뭐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당장 2020년 여름 시즌부터 호텔들이 그렇게 일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일자리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그런 어떤 계약직 프리랜서 이런 분들로만 구성된 뭔가 어떤 회사를 관리하는 분하고 얘기를 한번 했더니 첫 번째가 이제 한마디로 콜센터예요. 콜센터인데 전국
단위의 콜센터가 있었는데 어디는 이제 폐쇄를 해야 되고 뭐 어디는 줄여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일은 해야 되니까. 근데 전화로 연결되는 거니까 이게 전국 어디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은 폐쇄를 하고 그 지역의 일을 맡아가지고 정부에다 뿌려 주는데 된단 말이죠. 그 인력이 없어도 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괜히 뭐 이렇게 그렇죠. 많이 썼네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할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이 뭐가 발생했냐면 이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콜센터도 어쨌든 간에 특히나 말을 많이 하는 데고 마스크 같은 거는 뭐 쓸 수가 없대요. 본인들이 너무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무실을 늘려줄 수는 없다. 공간을 늘려줄 수는 없다. 뻔하잖아요. 자르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거리를 늘린 만큼 사람을 나가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계약 연장해야 되는 사람들부터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뭐 지금도 이제 미국 같은 데서 뭐 그 저 문제에서 가장 먼저 진단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네. 할수록 이렇게 되면 튼튼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어쨌든 유지가 되겠지만 안 되는 분들의 그 소득이 쭉쭉 떨어질 거고, 또 한 가지는 생산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당장 미국에서는 식료품 가격부터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식료품을 만들 수가 없고 뭐 그런 그렇죠. 유통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기본 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양극화는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양극화는 앞으로 몇 년간 심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이제 손승욱 기자가 가지고 온 기사도 어떻게 보면 호텔이 어떻게 바뀌느냐, 호텔 체인을 경영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쓴 기사인데, 저렇게 되면서 떨려 나가는 일자리가 지금 듣기만 해도 벌써 한두 개가 아니니. 그런데다가 비용도 이용하는, 아까 양코가 얘기했지만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비용을 맞아요. 더 내야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얘기를 했으니까 비용, 그러니까 양극화 입장, 우리가 이 호텔을 과연 예전에 이 정도 약간 여행이니까 큰맘 맞아요, 먹고 맞아요. 이용했던 이 호텔이 가격이 더 올라가면 과연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조식 뷔페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장 조식 뷔페가 없어지면 뭘 하냐면 이제 룸 서비스를 그걸로 시키는 거죠. 뭐 전화나 아니면 앱으로 시키겠죠. 그러면 문 앞에 놓고 간다는 거예요. 어허. 낙앤 드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참 미국적이네요. 저는 네. 조식 뷔페 안 주면 굶습니다. 그러니까 조식 뷔페 얘네들 우리 뷔페- 사발면도 있잖아요. 네, 근데 식당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왜 호텔들 가면 바 있잖아요. 앉아갖고 이렇게 아, 참 예. 그것도 이제는, 왜냐하면 바텐더 입장에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물론 이제 이게 약이 나오면 다 해결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제 다시 이게 코로나가 돌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호텔들이 결국에는 인원을 감축하거나 가격을 올려서, 왜냐하면 공간을 확보하려면 레스토랑이 있다고 쳐요. 기존의 레스토랑의 그 간격보다는 넓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음식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뭐라 그럴까요? 사치스러운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로봇을 사용한다 그래도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 초기 투자 비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양극화나 뭐 실직 문제가 커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을 셔틀 같은 것 것도 같아요. 없어지고. 그렇죠. 셔틀 아니에요. 따로. 예,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었는데 사실 저비용 항공사들이 옛날에 되게 많았잖아요. 예. 이미 좀 많이 좀 벌써 이미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된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전만큼 생길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아요. 않을 거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근데 또 수용할 수 있는 관광객도,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도 안 가려고도 한다고 하지만 이탈리아는 지금 그 백사장에 유리 칸막이 세우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대요. 백사장에. 되세요. 그러면은 유리 칸막이 안 된 데는 일단 수용을 못 할 거고요. 예.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기대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럼 백사장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렇죠. 비싼 그것도 내야 돈 돼. 내야 되는 원래 거죠. 걔네들은 이 돈이 있는데 있는데 더 자릿세가 비싸지겠죠. 커지겠죠. 예, 더. 그리스 같은 데도 이제 뭐 거리두기를 한 백사장 뭐 그런 거 한다고 하고, 백사장 돈 있어야 눕겠네요. 사실 뭐 대학생들도 뭐 좀 용돈을 모으면은 가까운 데는 여행 갈 수 있고 네. 저비용 항공사 탈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쉽게 다시 올까? 그리고 또 약간 지금 제가 만약에 정말 너무너무 여행을 하고 싶고 돈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전 선배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좀 안 가고 싶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왜냐면 일단 여행은 현실을 잊고자 해서 가는 건데 가는 모든 내가 가는 스텝마다 현실이 계속 다시 떠올라. 막 소독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돼. 그러느니 차라리 그런 부자라면 난 내 별장에 가 있을래.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저렴한 기사를 여행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큰맘 먹고 여행을 가는 네, 거잖아요. 누구나 네. 다 돈을 써서 여행을 가는 건데 가서 즐겼던 여러 가지가 사라진다라고 맞아요. 생각. 고객으로서 손님으로서 네. 이렇게 받았던 환영한 웰컴 드링크 참 많은 정겨운 것들이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행은 조금 평소보다 위생 수준이 떨어져도 그냥 즐거운 맛에 하는 그렇죠. 뭐 현실이 있고 배낭여행도 약간 가면은 그런 게 막 좀 있었는데. 예, 그건데 이제 위생 수준이 떨어질 경우에 응당 코로나 바이러스를 떠올리게 되는 상황이라면 글쎄요. 뭐 물론 이제 약이 나오고 이러면 정상화 되겠지만 뭐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대기업들은 이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게 CNBC 기사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게 스튜디오에서 바뀌어가지고 새로 했는데 뭐 듣는 분들도 좀 편하셨을 것 같고 다음 주에도 좀 저희도 더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